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날씨 역시 봄의 마지막을 알리려는 것처럼 상당히 상쾌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조금씩 더워진다고 하니까 오늘 같은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우리나라 여름에는 특히 습하고 덥습니다. 진짜 덥고 습할 때는 동남아 못지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 더워진다고는 하지만 아직 습하지 않기 때문에 더위를 상쾌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쾌함을 놓치고 싶지는 않지만 계절의 변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사표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 바뀌니까 이제 해서 되는 거는 우리 사이에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기간제라 그래가지고 소외된 계층을 갖다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배려하지 않고 주류 사이만 그냥 힘을 쓰다 보니까 소외 계층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주 이번에 잘 됐다고 생각해요. 취업도 안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기간제 교사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정말 성의를 다해 학생들을 보살폈는데 순직교사 안 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순직교사 처리가 된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정규직도 이제 정규직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기사들이 많이 떴었잖아요. 이제 그게 말로만 하는 건 아니라 진짜 비정규직도 진짜 본만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분들 마음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등하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떤 보상에 대한 측면이 다른 거잖아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사실 갈린 측면이라고 보니까 더욱더 죽음을 이렇게 물질적인 것과 연관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재물과 보상에 대한 부분과 인간의 생명이나 이런 존엄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별개로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가면서 만약에 비정규직을 확 늘려놨는데 그걸 줄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를 조금씩 이렇게 전환을 시키되 대기업들의 분위기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최저 임금이나 또 하루에 법적으로 일할 시간 같은 것들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지켜져가지고 비정규직이 혹시 어쩔 수 없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면 좋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를 지시를 했었죠.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초원 선생님, 그리고 2학년 7반 이지혜 선생님. 두 분의 선생님은 참사 당시에 탈출하기 쉬운 곳에 있었지만 학생들한테 구명조끼를 입히고 탈출을 돕느라고 정작 본인들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교사가 아니란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건데요. 죽음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야 했던 두 분 선생님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가족분들,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두 선생님의 부모님들 종일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3년이란 세월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스승의 날에 받은 값진 선물이 되었기를, 그리고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그리고 앞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차별을 낳는 일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유기견 유기묘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 내용들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취임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약속을 지키고 나섰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토리가 청와대 퍼스트독의 주인공이 된 셈인데요. 이 유기견이 퍼스트독이 되는 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토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세계 최초의 유기견 퍼스트 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사실 유기견뿐만 아니라 이제 토리는 학대를 받은 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케어가 많은 이제 동물을 구조하다 보니까 동물을 구조했을 때, 어렵게 구조했을 때도 사실은 많이 기쁜데요. 그 더 기쁜 순간이 있습니다. 훨씬 좋은 집으로 입양 갔을 때 정말 나중에 이 녀석이 잘 사는 모습을 봤을 때가 사실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근데 토리가 뭐 좋은 집뿐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지금 또 모든 그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입양을 가게 됐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자식 잘 되는 꼴 본 부모의 심정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 가는 거죠, 청와대.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토리가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네네. 구조를 하신 거예요? 네, 토리는 시골 그 농가, 사람이 살지 않는 농가에 묶여서 짧은 1m도 안 되는 짧은 주루에 묶여서 그 썩은 잔반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묶여있던 친구들, 또 토리도 마찬가지고 계속 뭐 꼬챙이로 찌르거나 때리거나 이런 학대를 받아왔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씩 차례로 잡아먹는 그런 것들을 토리가 봤었죠. 그러니까 네. 식용견을 기르는 곳에서 구출하신 거라 이거예요? 아니요. 일반적인 식용견 농장이 아니었고요. 네. 그냥 농가에서 어디서 유기견 한 마리, 두 마리씩 데려다가 묶어놓고 하나씩 차례대로 잡아먹는 개인 가정집에서 그런 그 방치된 농가에 근처에 사는 그 주인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저희한테 제보를 했고 그래서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집에서. 근데 그 토리를 언제 구출하신 거예요? 토리가 2014년도에 구조돼서 저희 케어로 왔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입양이 안 된 거네요? 네, 사실 반려동물 인구도 늘어나고 또 유기동물 입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도 작고 순혈종, 그 외국의 순혈종들, 그리고 예쁘고 또 어리고 하얗고 이런 개들이 그 선호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리같이 믹스견, 소위 잡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검은색 털에 이런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그 입양 순위에서 좀 밀리게 되죠. 그래서 토리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입양 가는 것을 한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2년 동안이나 입양을 가지 못했던 그런 녀석입니다. 그렇군요. 언제 들어가요? 토리는? 지금 청와대에서 입양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히셨기 때문에요. 곧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그 청와대하고는 어떻게 접촉을 하셨어요?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게 한겨레 남종현 기자님께서, 저희 케어랑 이제 두 곳의 또 동물단체와 같이 세 단체가 그 청와대 유기견 입성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대통령이 유기견을 입양하는 거 세계 최초가 아니겠냐라고 해서 처음에 사실 좀 우려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개 유기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좀 우려는 됐지만 그래 엄격하게 일반인들처럼 입양 심사하고 안 되면 보내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안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토리는 그 심상정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 두 분께서 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입양을 하겠다 이제 이런. 그럼 다른 후보들은 그 대답을 안 했어요? 안철수 후보도 유기견을 입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녀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정하진 않으셨고요. 또 유승민 후보도 유기견을 입양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기견은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랑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번 상처를 받았던 녀석들이라서요. 사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일부러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기견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돗개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얘들은?
지금 그냥 두고 떠나셨죠. 솔직히 청와대에 두고. 글쎄요. 그건 그것까지는 아는데. 예. 그 이후에. 결국 6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죠. 지금 진돗개 혈통보존협회로 3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개들이 가서 지금 그냥 철장에 갇힌 상태로 이제 보존용으로, 혈통 보존용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인 없이 반려동물이 아닌 거죠. 그리고 3마리는 이제 많은 항의가 있고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3마리는 아마 지인의 그런 가정집으로 입양 가서 지금 지인이라니 누구 지인이요? 아마 인맥을 통해서 아마 간 것 같고요. 청와대 관계자의 전 인맥이요?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인맥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의 인맥을 통해서 이제 가정집으로 가서 마당에서 잘 뛰어노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외에 나머지 4마리는 지금 근데 얘들의 애기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애기들도 있고 이제 원래 길렀던 다 큰 이제 성견도 있죠. 네. 그게 참 저도 이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 진돗개 7마리 맞습니다. 이 얘기는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이 토리를 입양한 거는 참 잘한 일이지만 네. 이 반려동물 공약들 지금 대통령의 공약 중에도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어떤 거세요? 사실은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하겠다, 민간 동물 의료 조합, 이런 거 설치하겠다, 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다 좋은 거지만 사실 좀 소외된 동물에 대한 이런 공약들이 사실은 조금 먼저 시급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중에서 좋았던 거는 이제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하겠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의무화 해줬으면 좋겠고, 또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 차별 너무 심한데 이런 것들을 급식소 확대로 하실 것이 아니라 급식소를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또 개식용 문제라던가 또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공약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 개식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재고되고 좀 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곳에서 개식용 문제 이제 해결해 달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죠. 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토리를 입양했다라는 사실 자체, 이것이 의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이 유기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동물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너무 많이 번식을 하고 또 계속해서 동물을 사고 그러는 문제들이 쉽게 버리게 되는 이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겠다. 지금 한 8만 5천 6천 마리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예. 그걸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5만 마리 이하로 줄이려면 원인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번식을 현저히 줄여야만. 예. 그래서 번식장에 대해서 엄청난 관리 감독과 엄청난 까다로운 그런 허가 기준을 제시해서 숫자를 줄여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의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야겠죠. 예전에 이효리 씨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유기동물 입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도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나요? 많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또 입양하면서 한 번 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토리와 마찬가지로 순혈종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데려가면 가정집에서 사랑을 주면 너무너무 예쁜 동물이 되거든요. 이유리 씨의 순심이 너무 예쁘잖아요. 잡종이지만. 그래서 순혈종이 아닌 녀석들에 대한 관심도 좀 이제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아유, 그럼요. 그 믹스견이라는 애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훨씬 건강하고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맞습니다. 똑똑하고 건강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개를 좋아한다라는 거, 개를 이뻐하려고 하고 키우려고 한다는 건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동물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부터 좀 알아보는데 지금 정인설 기자가 청와대에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튜디오에 못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분간 그럴 것 같고요. 보통 교수님은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네. 노래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뭐 별 생각 없는데, 예. 저같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에게 노래방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선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모두가 이제. 근데 저는 노래 못 부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다는 거죠. 예. 부르고 예, 예. 싶은 노래를 딱 선택을 하면 예. 사실상 자기가 뭐 잘하거나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저는 이제 정부 정책도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가려워하는 정책을 잘 선택하는 게 위정자 이제 정치인으로서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찾아가는 대통령 정책 현장에 이제 2번 나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천공항공사 가서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2번째가 미세먼지입니다. 다들 사람들이 야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다. 일기예보 들어도 이제 더 이상 그럼요. 비보다 미세먼지 지수를 먼저 파악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예민하고 북핵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걸 선택을 한 건데 미세먼지 줄이려면 어떻게 하냐. 뭐 중국 핑계만 될 수 없으니 30년 이상 노석탄 화력발전소 전국에 10기가 있는데 호남에 있는 곳 2곳 이쪽은 바로 이제 전력 가동에 좀 문제가 있어서 8기를 먼저 다음 달 한 달간만 일시 가동을 중단하고요. 전력 비수기가 3월에서 6월인데 내년에는 이 8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4개월간 중단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차례대로 대부분 이제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이제 공정률이 10% 미만인 곳은 9곳인데 이걸 완공할 거냐 말 거냐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거 10기라고 그러셨죠? 아까 10기 중에 8기를 일단 한 달 중단하고요. 뭐 이거 전기요금에 영향은 없겠죠, 그러면? 당장 다음 달 한 달 중단하는 거 가지고는 전기요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0.2% 정도 되는데 이건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정했고요. 이제 내년부터가 조금씩 문제가 되는 거죠.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중단하니까 조금 영향을 미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에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다 이제 중단한다라고 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가장 싸게 만드는 게 이제 화력발전 원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대신하려면 LNG,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공이 안 나고 좋은데 다만 돈이 비싸다는 원가가 비싸다는 거죠. 예. 2030년까지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이행을 한다라고 하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소 25%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이 55,000원 정도라고 해요. 이제 이게 뭐 2020년이 되면 13,000원 전에서 68,000원 정도 낼 건데 그러면 미세먼지 얼마나 줄 건데 현재로서는 1-2% 정도라도 줄일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중간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미세먼지를 줄여더라도 전기요금 더 내면서 그렇게 택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유차 억제 대책도 나온다고 하죠. 맞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이 당연히 이제 화력발전소하고 경유차인데요. 뭐 연비 좋다고 해서 많이 썼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노후 경유차고 이걸 빨리 조기에 폐차하겠다는 거고 버스도 문제죠. 이걸 이제 CNG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시내버스는 그나마 뭐 천연가스 버스 교체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버스들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대부분 경유차거든요. 이걸 네. 어떻게 할 거냐가 앞으로도 관건이고요. 특히 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있습니다. 노후 오토바이. 정말 이제 소형 모터사이클 정말 많잖아요. 이 배출가스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뭐 어디에서 단속돼 안 되고요. 예. 뭐 인증 정기 검사 전혀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국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떤 심각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가장 우리가 예민한 중국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벌금을 매길 수도 없고 되돌려 보낼 수도 없고 청와대도 뭐 당장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고 향후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외교 문제죠. 이제 이 문제는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원래 당초에 맞습니다. 오페크 대표가 이제 사우디고 비오페크 회원국이 비회원국이 러시아인데 뭐 당연히 제일 많죠. 생산량 같은 경우가 오늘 6월 말까지 감산을 하기로 이미 했었어요. 근데 이걸 내년 3월까지 9개월 더 감산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죠. 최근에 감산을 해도 뭐 세계 경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가는 별로 많이 안 올랐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좀 올라야지 어떤 디플레도 좀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50 안팎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산의 이 영향이 어떻게 유가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는 25일에 오스트라 빈에서 이제 오페크, 비오페크 회원국과 장관급 회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감산에 다들 9개월 연장하는 부분에서 합의를 할지 거기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가장 이제 유가가 어떤 공급 부문에서 볼 때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의 셰일가스죠. 예. 24개국 뭐 오페크 회원국들이 감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셰일가스 좀 더 생산하면 국제 유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분석가들도 석유 시장이 되게 재편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예. 뭐 앞으로 24개 산유국이 올해 하반기까지 감산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셰일가스를 어떻게 생산하고 말 거냐가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통장이나 현금 카드 없이 ATM, 그러니까 자동화기기라고 그러죠. 네. 여기 손바닥만 대면 예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는. 이 뭐 손금을 등록하나요, 그러면? 손바닥에 있는 정맥을 이제 본인의 인정하는 건데요. 또 지문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 같이 지문이 닳도록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알았죠? 예, 정말 근데 보지도 않고 하네. 예. 가정에서 잘 몰라주잖아요. 그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하신다. 네. 예. 근데 이제 지문 저도 뭐 찍어도 간혹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손바닥 정맥은 그렇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손바닥에 정맥이 있군요. 맞습니다. ATM에서 이제 그걸 인식을 하겠다는 거고요. KB국민은행이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이걸 조금씩 늘려가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이걸 하려면 이걸 언제부터 하냐면 이달 말부터 일단 50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2,500곳까지 늘리겠다라는 건데 손바닥 정맥 점고하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먼저 사전에 은행 창구에 가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TM 가서 카드 필요 없습니다. 뭐 손바닥 정맥만 되면 이제 본인이 인증이 되고 비밀번호 누르면서 카드를 안 가지고 다녀야 되는 세대가 된 거죠. 이미 뭐 무카드 거래는 되는데 지금은 뭐 핸드폰이나 휴대폰이나 뭐 손바닥 정맥이나 아니면 다른 계좌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손바닥만 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19대 대선이 치러진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이 지났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새 정부 인선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대선일 경우라면은 지금 인수위 시기죠. 그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여기서 충분하게 이제 좀 차근히 준비를 하고 이럴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근데 참 착착착착 잘해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지지율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다. 국정 운영이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한겨레 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 13일 실시하고 14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 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은 20.3%.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10명 중 8명에 육박하는 77.8%로 예. 매우 높았습니다. 77.8이요? 네. 예. 부정평가는 6.6%에 거쳤는데요. 역대 대통령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에 들어간 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관문은 취임 100일 시점까지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이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취임 10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수위가 2달 아닙니까? 네. 그러고서 다시 취임 100일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취임 100일을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00일을 더 드리죠. 100일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 정당별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좀 차이가 있죠. 네, 선거 영향이 여전히 또 남아 있습니다. 이 70% 이상, 80% 육박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 평가가 59.6% 물론 예. 60%에 육박하긴 하지만 다른 지역과 그리고 전체 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당 지지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70%가 넘었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달랐습니다. 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 42.8%였습니다. 예. 아직까지 선거에 이 영혼이 채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자유한국당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와의 이 정치적 관계가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후기 산업 사회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이라는 것이 특히 개개인의 삶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 새 정부에 대한 거는 기대도 결국은 우리 자신들 개인의 삶과도 영향을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응답자들은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문재인 정부에서 선생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 중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 그리고 유기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좀 아까 인터뷰에서 네, 나오면서 상당히 또 이런 변화 역대 대통령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누구의 삶이 가장 크게 변할 것이라고 보았는지 분석해 봤는데요. 20대, 30대, 40대 여성. 에서 이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30, 40 세대의 여성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또 지역에서는 호남에서 가장 큰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직업별로는 인천공항공사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비정규직 해소와 같은 선제적 행보로 근로자층에서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하. 이런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이들의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또 유지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 놓고 볼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요구, 이거는 사실 이제 통합, 뭐 협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도 이제 계속 장관 인선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고, 뭐 바른정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내각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소 다를 수도 있는 결과로 보여졌는데요. 이 청와대 비서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국민 통합과 협치 인사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과 같이 해야 한다가 과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하고만 함께 해야 된다는 응답은 또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10%가 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자유한국당까지도 포함하는 통합정부의 구성 에 대한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이제 적폐 세력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적폐 청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투표한 유권자들이 문 대통령한테 바라는 정부 구성의 방향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당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의견이 나오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 유권자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야.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은 다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호남 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60.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가반 정도로 나타났고요. 이 가장 주목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지지층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적폐 청산의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라고 왔는데 그 의견과는 다르게 모든 정당과 함께하는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그럼 뭘까요?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 네. 역시 검찰 개혁. 이 조국 수석이 이번 청와대 인사 중에서도 가장 또 주목받는 인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것이 이번 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우리 국민들은 검찰 개혁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검찰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 순으로 정치 제도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관료 개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 개혁이 40%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7.5%만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 진행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한 국민들 다수가 이 검찰개혁에 대한 용어가 컸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성공 여부 그리고 조국 수석의 성공적인 보좌 여부가 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공항공사 달려가서 비정규직이고 정규직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불평등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력해야 될 분야 뭘로 꼽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가장 먼저 외부 행사로 달려간 곳이 인천공항인데 비행기를 타신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들었는데요. 바로 비정규직 해소였습니다. 이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주력해야 될 분야를 물어봤는데요. 이 비정규직 해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세대 간 대타협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공정한 과세를 통한 부의 세습 방지 이른바 일련의 이런
이 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내용을 보면은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경제민주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 과정에서는 또 이 법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만큼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 요즘엔 당청 간 협력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청 간 협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문제, 이 문재인 국민과 관심의 기대 이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정부의 과제 중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관심도 높고 기대감이 크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 적극 지지층들일수록 이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이다.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 대한민국에 대한 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이슈가 또 세월호 진상규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끝으로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사회갈등 해소가 아닌가 싶은데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이 분야와 관련한 문제 국민들 뭘로 꼽고 있습니까? 네, 빈부 갈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빈부 갈등이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예. 지난 정부에서 경제 민주화 공약이 미이행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진보와 보수 이념 갈등, 정당 예. 갈등, 또 세대 갈등, 아하. 지역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지역 갈등은 상당히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대 간 갈등이 매우 심화된 그런 대통령 선거 결과였는데 아하. 갈등 극복을 위해서 모두 노력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희망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